면역 치료란 무엇인가요? 임신이 잘 안 되거나 임신 유지가 잘 안 될 때 엄마 몸에 면역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면역 치료입니다. 습관성 유산과 반복 착상 실패일 때 면역 치료를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면역 치료 역시 면역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있을 때 치료를 권합니다. 대표적인 면역 검사는 NK셀 검사와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있는지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면역 치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면역 치료의 종류는 높아져 있는 NK셀을 낮추는 치료와 자가 항체를 억제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NK셀이 높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NK셀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세포입니다. 임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듯이 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즉 NK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NK셀이 특정 수치 이상이 되면 유산 또는 착상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NK셀이 높아지면 아이를 공격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낮출 수 있는 치료도 있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NK셀의 수치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습관성 유산이나 반복 착상 실패의 경우 12% 이상이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주사를 사용하면 NK셀의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주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면역 글로불린과 콩주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콩주사는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은 환자에게 경정맥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주사인데요. 아직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 콩주사, 즉 인트라리피드는 NK셀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면역 글로불린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한 콩주사, 즉 인트라리피드가 면역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면역 검사의 종류 중 자가 항체 검사도 있다고 하셨는데 자가 항체란 무엇인가요? 자가 항체는 말 그대로 자기 몸을 공격하는 항체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을 공격하는 병이거든요. 원래 우리 몸은 나를 보호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공격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기는 반은 내 것이지만 반은 남의 것입니다. 내 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친구를 공격을 해야 하는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매우 헷갈리게 되는데 대부분은 반은 내 것이니까 받아들이자라고 몸이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바로 정상적인 임신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자가 항체가 있으면 내 것 아닌 반에 초점을 맞춰서 아기를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 항체를 치료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는 소론도입니다. 소론도와 아스피린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스피린도 면역에 관여하나요? 아스피린은 혈전 생성 억제제입니다. 습관성 유산과 반복 착상 치료를 하는데 왜 혈전 얘기가 나오냐면 습관성 유산과 반착 원인 중에 하나가 혈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혈전 생성 경향이 높아져 있는지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과도한 혈전으로 인하여 자궁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게 되면 아기가 자궁의 자리를 잡을 수 없거나 자리를 잡더라도 안정적으로 자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 또는 치료하고자 아스피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습관성 유산 또는 반복 착상 실패와 연관된 자궁 기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모든 자궁 기형은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경막 또는 중격 자궁은 습관성 유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막 자궁은 쌍각 자궁과 감별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입체 초음파 또는 MRI를 촬영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성 유산과 반복 착상 실패 환자에서 면역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모든 환자에서 면역 치료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습관성 유산이나 반복 착상 실패 검사에서 면역학적인 요인이 진단된 경우에만 면역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